한국 남쪽의 작은 섬 진도. 섬 곳곳에는 아직도 전통 민요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곳은 오래전부터 한국 예술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옛말에 어떤 유명한 예술가라도 진도에 가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림과 글씨, 그리고 세 번째가 노래다. 아라리가 났네 오다가 가다가 만나는 이멀 이내 헐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고된 일을 하는 안악들이 스스로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던 노동요. 이외에도 강강수월래, 남도 들노래, 씻김굿의 민요들이 이곳에서 처음 생겨나 전수되면서 진도는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의 고향으로 여겨진다. 소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소리를 하면은 안 늙어요. 첫째로 늙지를 않고 마음이 항상 즐거운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이렇게 뻗치게 일하고도 가서 배우고 그래요. 특히 어떤 노래들, 어떤 가락들 좋아하세요? 어떤 소리? 이래 너네 밭에 일할 때는 농부가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가면은 이런 데서 민요 좋아한 게는 육자백이나 흥타랑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울 밑에 소랑할 놈술 한 잔에 입 들어졌네. 둥덩에 덩 덩기 둥덩에 떨고 꺾는 소리와 구성진 가락, 신명나는 장단. 한국 남도 최고의 민요로 손꼽히는 진도 민요는 가장 한국적인 소리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며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지금 잊혀져가고 있는 남도 소리, 특히 민요, 그 삶 속에서 같이 했었던 민요들이 지금까지도 지켜져 오고 있고 연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오셨어요. 그 속에서 저녁이라면 같이 못해서 노래라도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 사랑방 역할이 지금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자기 소리도 뽐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령 밭에서 김을 매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라든지 이런 그 가사 내용들이 삶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즐겨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후배 세대에게 이어져 오고 고된 하루가 끝나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 마을의 풍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기엔 영락없는 시골 촌부와 안악의 모습이지만 평생을 불러온 노래만큼은 예사 솜씨가 아니다. 민요는 이곳의 오랜 삶의 문화인 것이다. 부를수록 가슴 깊이 얘가 있는 그 한서린 노래 이게 좋지. 잘못 생각하면 한푸도 같은 이런 뿌리 깊은 소리거든요. 아주 뿌리가 보통 깊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노래가 다 이 신세타랑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참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겁기도 하고 참 좋아요. 고된 삶을 노래로 승화시킨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내는 소리는 더욱 구성지고 신명이 난다.
그렇다면 중국의 민요는 어떨까? 샤오싱의 한 수상마을. 이곳의 주민들은 연중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 자원으로 오랜 세월 풍족한 삶을 누려왔는데, 그래서 이곳의 민요는 지루한 일상의 풍류를 즐기기 위한 여가 문화의 하나로 발전했다. 물의 도시답게 이곳의 민요는 배 위에서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다. 황주 한 잔에 노래가 절로 나온다. 只有情的师兄去居呀云山万重路遥远 什么内容的？我们这种戏种啊，已经留着了可以几百年的历史。可以说，一种是绍兴大拜，外边叫做，但是我们里边叫做绍界。那个一种莲花落，只有我们绍兴有了，其他地方没有了。还有一个菜卷，只有我们恩昌有了，可以说恩昌外边也没有了。越界在上海有。 所以是我还在王梅戏，还有可以京戏都来一首。本把有余독특한 지방 민요를 발전시켜온 샤오싱. 이곳의 음악학교는 오랜 역사만큼 명성 또한 높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노래뿐 아니라 춤과 연기를 함께 공부하는데, 민요와 연극의 요소가 합쳐진 이곳의 지방극 외쥐. 월극의 배우가 되기 위해서다. 越剧已经有100年了，明年它是100周岁，今年是99年了啊。 만 천여 명. 이들은 대부분 지역 가무단에서 배우로 활동 중이다. 월극 배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민요를 부르는 가창력. 특히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무대에서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줘야 하는 배우들에게 목소리 연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越剧最难掌握的就是手眼身法步相协调，这是越剧当中最难的一关了，就是相协调的，就是手眼身法步。作为一个演员，最基本的就是把它连接起来，就是反正蛮难协调的。 월극 배우가 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두 번째 기본기가 바로 리듬감. 특히 노래와 연기를 함께 해야 하는 배우들에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선 몸의 리듬감이 필수인데,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무용 수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3, 4, 5, 6, 1, 2, 3, 4, 5, 6, 7, 8, 1, 2, 3, 4. 샤오싱의 루신거리. 예술문화의 도시답게 거리에서도 쉽게 문화 공연장을 만날 수 있다.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고, 공연의 내용 역시 제한이 없는 것이 거리 무대의 특징. 那我们以前都是单位里的，都是单位里职工，反正都是大家业余爱好嘛，凑合在一起嘛，每天早上晚上这样排练这样，其他都我们有好几个各式各样的节目都有，有时候到社区里去演出啊，或到这个古社里也来演出过几次。上次那个鲁艺节的时候，我们也去广场里啊这里去演出。好吧，新时在年轻的时候，他只唱过戏。 연주단이 마지막 조율을 마치면 이제 무대는 준비 완료. 공연의 시작은 역시
그들만의 민요다. 높지 않은 음색과 쉬운 창법, 그리고 소박한 반주. 샤오싱의 민요는 부르는 사람들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모두 편안하다. 단 몇 곡의 민요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연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진다.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사람들로 흥겨운 분위기의 거리 공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샤오싱 최고의 악극 월극이 장식한다.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는 중국의 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울림은 더 크다. 일본의 민요를 찾기 위해 도착한 곳은 열도의 작은 섬 오키나와. 특히 오키나와는 15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400년 동안 류큐 왕조라는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해 번창해왔다.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탄생된 독특한 문화와 전통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류큐 왕조의 무용 요스다케다. 춤의 박자를 맞추는 대나무 악기 요스다케의 이름을 그대로 딴 이 전통 무용은 빨간 꽃과 푸른 파도를 상징하는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연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을 절제된 동작으로 표현하는 춤이다. 지금은 오키나와의 고급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요스다케는 원래 옛 왕실에서 행해지던 귀족들의 궁중예술이었다. 특히 춤의 배경음악 역시 류큐 왕조의 대표적인 고전음악으로 형식적인 운율과 절제된 가사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민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民謡はいわゆるもう音階的には一緒なんですけどももちろん庶民の歌庶民の暮らしぶり人の人をこう男と女の恋歌とかですねもちろん古典音楽には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すけども古典音楽と民謡との違いというのはそういうふうに古典音楽が一つの規範性を持ってこう歌われるのに対して民謡はですね非常に自由奔放に歌われると。 일정한 규범을 지키며 형식적이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고전음악. 대부분 류큐 왕조 때 왕실에서 탄생된 오키나와의 고전음악은 현재 약 200여 곡이 전해진다. 이런 고전음악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흥겨운 분위기의 민요.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서민들의 민요는 그 내용에 따라 수천, 수만 곡으로 나누어지며
더욱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그런데 고전음악과 민요,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이 삼위센이다. 고전음악에서도 민요에서도 삼위센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악기다. 三線そのものはですね、1400年頃中国から入ってきましてね、それがもともと沖縄にあった古い歌謡とその三線が結びついて、いわゆる三線音楽が作られ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音楽の特徴といいますと、弾いて歌うことが非常に大きな特徴ですね。そしてあと音階はいわゆる沖縄独特の琉球音階、ドミファソシドというこの5つの音階が中心になっております。삼위센이 생기기 전에 오키나와의 민요는 박수로 장단을 맞추며 일상의 이야기를 흥얼거리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키나와의 민요가 원래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것. 오키나와 여성들이 노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歌をみんなやります。歌を好きですかね。山に行ったら誰もいないから大きな声でね、みんな歌うんですよ。歌もどこでも歌います。はい。 삼위센이 도입되면서 오키나와의 민요는 더욱 흥겨워지고 풍성해진다. 특히 멜로디와 리듬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삼위센의 특징은 자유로운 형식의 민요가 발전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沖縄の歌というのはね、読めないんですよ。いくつあるかは。何千何百何万もあるんですよね。大体どういう歌が多いんですか？歌と多いというよりも、自分の好きな歌はね、何回も歌うんですよ。 지금도 오키나와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민요가 새롭게 탄생된다. 삼위센과 민요에 대한 관심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역시 오키나와 민요의 중심은 삼위센이라고 생각한다. 오키나와の誇りで、もう沖縄の文化そのものだと思って、今から子供たちに自分がもっと勉強して、これを伝えてきたらいいと思ってます。三線は大和他の本当に日本の方では肩のちょっとトゥクヌマンっていうところに飾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沖縄ではもう三線を飾るぐらい大事にしてるんですよ。自分もそんなふうに昔から受け継げられたことをまた好きなのでね、大切にしてみんなに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중국의 세 줄 현악기 산시엔이 오키나와에 전해지면서 발전한 악기 삼위센. 하지만 오키나와의 것은 일본 본토의 삼위센과는 그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오키나와의 삼위센은 크기가 작고 동그란 모양인데 바로 이것이 일본 삼위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름처럼 세 가지 맛의 소리를 낸다는 악기 삼위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악기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긴 목 부분인 사오. 사오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악기의 줄에도 영향을 미쳐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하기 때문인데 샤미센의 작업 과정 중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악기의 몸통을 덮는 재료는 뱀가죽. 특히 가장 탄력이 좋은 배 부분의 가죽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낸다는 샤미센에서 뱀가죽은 맑고 청아한 음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柔らかい音色が柔らかいで出ますね、これはね。人工だとどうしてもややもすると金属音になってしまう。ほら耳聞き心地が全然違いますね、人工とこれとは。蛇が割ってですね。ですからこれでも取れない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一応水に湿らせて浸透させて後で剥いでそれから使います。 이제 습기를 머금어 탄력이 생긴 뱀가죽을 점점 느리기 시작한다. 원래 뱀가죽은 조금이라도 건조해지면 쉽게 찢어지는 성질이 있어 힘을 가하는 정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줄은 주로 질긴 명주실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악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 시간은 총 100일. 비로소 사미센의 소리가 완성된다. 연주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진다는 일본의 전통악기 샤미센. 고전음악의 형식적인 선율에서 민요의 자유로운 리듬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샤미센은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사랑받는 악기다. 오랜 역사 속에 민족의 살아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중국의 어루다. 都是退休的，退休的、离休的，哎，就玩吧，找就乐子玩，找乐子玩。这个反正我这水平低啊，这他们这水平高，我是学习。哎，这是重建，这是主建。对，它有金二胡跟那个东西，就一凑合，它声音就音响就不同了。在那个东西是拨打弦。呢，是唐宋时期的西琴，一种用竹片拉的琴，距今已经有1000多年了。那么金元时期呢，在蒙古地区呢出现了一种马尾胡琴。那二胡呢，在很长的一段历史时期内呢，它也是作为一件为戏曲音乐伴奏的伴奏乐器存在的。 오랜 역사를 간직한 중국의 전통악기 어루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음색이 생명. 좋은 재료에서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믿는 중국인들에게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역시 재료다. 악기의 몸통은 수령이 1000년 이상 된 고목으로만 만드는데 몸통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각각 소리의 음역대가 다르다. 어루의 제작 과정에 있어 균형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한 일본의 샤미센과 같은 이유인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这种琴呢，它声音呢很接近，发出来声音很接近人的声音，因为本身二胡是中国的小提琴嘛，也就是咱们亚洲的小提琴，它是跟西洋乐器的那个提琴的中提琴的声音是一样的，很接近人说话的那种声音，所以大家也比较喜欢这个。 뱀가죽으로 만든 어루는 중국인들이 민요를 부를 때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색을 내는데 이것은 사람의 소리를 닮은 샤미센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사랑받은 이유와도 같다. 재료에 따라 모양에 따라 어루로 소리에 자연의 음색을 불어넣는다고 하는데 音色呢，二胡呢制作完以后，本身呢这个就像一个老师说的，它就是一个出生的婴儿一样。 要通过演奏家把它培养出来，它的音色呢取决于你的演奏技巧，
跟你的指法。 중국의 한 찻집. 어른은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숙련된 기술로 오랫동안 다듬어진 소리. 어른은 곡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음색을 선보인다.我是完全不懂这个二胡或者是琵琶，可是我的感觉就是，我能够进入那种这个音乐的这个情境，好像比在听 CD 这个 prayer 的感觉，好像还要再实际一点，就是很容易进入那状态，那觉得非常的愉快，这种感觉，心情上很愉快，大概是这样。像这种古乐，我们是只听，可是我们不了解。 또 다른 식당. 이곳에도 무대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어루 연주. 무대에 오르기 전 악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 기본이다.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 악기. 하지만 이 작은 악기가 내는 소리는 놀라운 수준이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힘이 느껴지는 소리. 거대한 중국을 사로잡은 이 작은 악기의 힘은 무엇일까? 就是柔美，它可以像笛子，它是一个穿透力特别强的乐器，它一听就到你好像敲击你的鼓膜那感觉耳膜。然后扬琴、古筝、琵琶的弹拨乐，它就棱角比较分明，噔噔噔很跳跃性那种感觉，一颗颗音颗粒性。二胡刚好可以穿插在中间，让它使它整个乐队的音色更加柔美，更加能够浑揉一体，不是像一个棱角那么大，跟它包圆了。中国讲究一个圆字嘛，它要把个音乐也圆圆润润的那感觉，二胡拉进去，单独出来它就是柔美，体现柔美的呀，稍微可以强比其他乐器要强一点。 때론 유연하게, 때론 강렬하게 관중을 사로잡는 어루. 지금 어루의 소리는 온 대륙에 울려 퍼진다. 샤미센의 고향 일본의 오키나와. 보통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는 본토의 일본인들과는 달리 이곳 오키나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술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엔 샤미센이 있다.
ごいなと思って、すごいさっきは楽しかったです。なかなかあんまり北海道には、まあ、こう、歌ったりされる方もいますけど、あんまりこういう居酒屋さんでこういう盛り上がりっていうのはないんで、いや、面白い感じでしたね。何が違うの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なんとなくこの腹の中からこう嬉しくなってくるし、悲しくなってくるし、そういう感じですね。샤미센 연주에 따라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 샤미센 하나로 손님들은 웃고 떠들고 춤추며 너무도 쉽게 하나가 된다. 오키나와に琉球に生まれて、血が騒ぐ、体が騒ぐ、そして周りの人たちが喜ぶ。自分が弾けると周りが喜びます。ハッピーになります。 오키나와에서 샤미센은 집집마다 한 개씩 갖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악기다. 일찍부터 아이들도 학교에서 샤미센 연주법을 배울 정도로 전통악기에 대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애정은 각별한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샤미센을 연주하며 민요를 부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ただ単に音楽としてではなく、自分たちが喜び、悲しみ、苦しみ、そういうものをこう表現する、あるいはそういうものを慰める、それに三振というのは非常に沖縄の人たちの中では大事にされている。もうそれはある意味ではその三振そのものが沖縄の人たちの、精神的なこう非常に向かいやすいものだと。もうそれだけしか言えないと思いますね。はい、샤미센과 민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동호회 모임. 이곳의 회원들은 함께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낸다. 이들에게 전통 음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오랜 세월 익숙해진 그들만의 문화가 되었다. 모토모토民謡が好きだったし、一生趣味として一人でもできるから趣味として一生できるものだと思ってやりました。そしてね、沖縄の民謡はなんか若い時は関心ないんですけど、年とともにだんだん関心出てくるんですよね。いつも聞いて育ちますからね、どうしても各家庭で三味線ありますし、音楽に関わってずっと育ってきてますから、自然体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점점 샤미센의 연주는 흥겨워지고 그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진다. 특히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샤미센은 그들의 감정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다. 嫌なこともいっぱい人生ありますよね。これもみんな忘れてこれやって終わったら一人また残されたまましょんぼりしたり。だから皆さんと三味線演奏していたら賑やかでも楽しめる。まあさっきもおっしゃったみたいに。やっぱり三振があると沖縄の場合なんていうかな、何もかも忘れて楽しくやろうというその雰囲気を作るのが沖縄の三振。そして三振あらばまたお酒があると。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최고의 선택, 샤미센과 민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선율은 소박하지만 흥겹다. 또 고음 부분은 아구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나고 있고, 또 그 저음 부분은 그 가죽을 좀 두꺼운 가죽을 쓰고 있고, 그 고음 부분은 가죽을 좀 얇은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는 뭐랄까, 개인적인 독창성이 많이 하여튼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전통 악기는 그 나무에서 나는 순수한 그 칠을 나무에다 했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하는데 그 화학적인 칠에 비해서 그 어떤 자연스러움이나 또 소리를 전달하는데 그 맑은 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아주 그 좋은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칠은 그 한국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독창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에 옷칠을 하고 가죽을 입힌 자연의 악기. 그 소리는 깊이부터 다르다. 오늘 이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악기들이 모두 모였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소리를 배우기 위해 모였는데 오늘 이들의 도전 과제는 사물이다. 서로 다른 4가지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신명나는 장단을 이루는 사물은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내는 장구를 비롯해 강렬한 소리 꽹과리, 땅을 울리는 소리 북, 그리고 징이다. 소구는 앞에다 한번 때리고 돌려서 뒤에다 때리고 앞에다 때리고 뒤에 가서 2박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장구 가락하고 맞는 가락이. 하나가 아닌 4개의 악기가 장단을 맞출 때 더 큰 소리의 힘을 발휘하는 사물. 여기에 놀이와 춤의 개념이 더해져 한국의 사물놀이는 전통적인 종합예술의 성격을 띈다. 특히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고 화려한 손기술과 춤이 결합된 장구는 사물 중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악기이기도 하다. 한국만 제일 낫죠. 제일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국만 멋있어. 멋이 나와. 주로 어떻게 쳐야 되는 건가요, 장구는? 산채. 한 해가 저무는 해넘이.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바다로 향한다. 특유의 신명나는 장단으로 큰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국의 사물놀이. 해넘이의 순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올 새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흥겨운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각각이 다 달라도 리듬이 맞다는 얘기야. 예.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새는 깽 하면 쟁은 땅, 장구는 덩. 이러기 때문에 서로가 맞아준다는 얘기. 예, 조화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악기가 만나 이루는 소리의 조화. 오랜 역사 동안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한국 사물의 소리는 그래서 더 오래도록 가슴을 울린다. 고된 삶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신명나는 장단을 즐겨온 한국인들에게 사물과 민요의 소리는 오랜 역사 속 가장 귀한 문화유산이다. 중국의 바이올린이라고 불리며 작지만 화려한 음색을 자랑하는 어루의 소리.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가장 중국적인 소리를 내는 어루는 삶의 여유와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가깝고도 친숙한 문화다. 삶의 가락과 소리는 대륙을 넘어 세계로 울려 퍼진다. 오랜 세월 대중적으로 사랑받아온 일본의 삼味線과 민요. 질박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본의 소리엔 사람의 감정은 물론 전통에 대한 자부심까지 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는 오래도록 그칠 줄 모른다. 한국 남쪽의 작은 섬 진도. 섬 곳곳에는 아직도 전통 민요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곳은 오래전부터 한국 예술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옛말에 어떤 유명한 예술가라도 진도에 가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 삶의 문화인 것이다. 부를수록 가슴 깊이 얘가 있는 그 한서린 노래, 이게 좋지. 잘못 생각하면 한푸도 같은 이런 뿌리 깊은 소리거든요. 아주
뿌리가 보통 깊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노래가 다 이 신세타랑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참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겁기도 하고 참 좋아요. 고된 삶을 노래로 승화시킨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내는 소리는 더욱 구성지고 신명이 난다. 그런데 가면은 이런 데서 민요 조와 함께는 육자백이나 흥타랑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올 밑에 소랑할 놈 술 한 잔에 입 들어졌네. 둥덩에 덩 둥덩에 덩 덩기 둥덩에 둥덩에 덩 떨고 꺾는 소리와 구성진 가락, 신명나는 장단. 한국 남도 최고의 민요로 손꼽히는 진도 민요는 가장 한국적인 소리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며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지금 잊혀져가고 있는 남도 소리, 특히 민요, 그 삶 속에서 같이 했었던 민요들이 지금까지도 지켜져 오고 있고 연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오셨어요. 그 속에서 저녁이라면 같이 못해서 노래라도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네, 그림과 글씨, 그리고 세 번째가 노래다. 아라리가 났네. 오다가 가다가 만나는 이멀 이내 헐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고된 일을 하는 안악들이 스스로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던 노동요. 이외에도 강강 수월래, 남도 들노래, 씻김굿의 민요들이 이곳에서 처음 생겨나 전수되면서 진도는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의 고향으로 여겨진다. 소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소리를 하면은 안 늙어요. 첫째로 늙지를 않고 마음이 항상 즐거우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이렇게 뻗치게 일하고도 가서 배우고 그래요. 어떤 노래들, 어떤 가락들 좋아하세요? 어떤 소리? 일을 너네 밭에 일할 때는 농부가를 좋아. 사랑방 역할이 지금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자기 소리도 뽐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령 밭에서 김을 매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라든지 이런 그 가사 내용들이 삶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즐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후배 세들에게 이어져 오고 고된 하루가 끝나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 마을의 풍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기엔 영락없는 시골 촌부와 안악의 모습이지만 평생을 불러온 노래만큼은 예사 솜씨가 아니다. 민요는 이곳에 오랜